자, 우리 세 번째 타임이 되었습니다. 힘을 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이 왜 이사, 이렇게 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배우냐? 여러분이 아마 오너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 이사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승진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대표이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러분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좀 알았을 때 하고, 들렸을 때 다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회계사가 됐을 때 그 회사의 조직을 알아서 회계 감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배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좀 잘 알고 계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이제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이 아닌 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좀 듣고 있는 게 있을 것 예, 듣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 뭐 댓글을 쓰거나 이렇게 뭐 저 개인 정보를 안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좀 되고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우님들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 열심히 잘 듣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세 번째 타임 이제 대표이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했죠? 대표이사의 권한은 이제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져요. 그 업무 집행권이란 말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이걸 이제 좀 강화시킨 게 이제 집행임원이죠. 집행임원. 이걸 강화시킨 게 집행임원. 대표이사도 이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대표권이에요. 대표권. 그럼 대표권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대표권의 범위가 뭐냐? 이 회사의 영업에 관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재판상이란 말은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 또는 제기당한다. 예를 들어서 뭐냐? 원고 피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 이름을 해야 되는가? 대표이사가 하는 거야. 대표이사. 알았죠? 음. 그 원고가 됐을 대표, 그럼 그 원고가 그 대표 되는데 그럼 회사 이름으로 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나가서 누가 소송을 해? 대표이사가 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위임하면 되잖아. 누구에게? 변호사에게, 공부팀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재판 외란 말은 바로 영업에 관한 모든 사항이에요. 그것들을 다 그래서 막강한 파로 하죠.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했다. 우리 지배인도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대표이사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해도 이런 권한을 내부적으로 그 회사 내부적으로 손이 이런 회사가 대표이사가 이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제한하면 그 제한한 선이란 말은 어떤 사항을 모른다고 했죠. 우리 같은 제3자가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몰라. 모르죠. 그럼 그 사람에게 그런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다만, 이사와 회사의 소송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뒤에 나와요. 제안에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이사일 때, 이사는 이제 대표이사를 말하죠. 대표이사와 회사가 소송을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표권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사임을 눌러가지고 시간이 오버될 수도 있네. 그래서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시죠?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저한테 카톡 아이디 아시죠? 근데 수업 전에 OT 때 말씀드렸잖아. 카톡 아이디로 수업 잘 듣고 있다고 꼭 알려주세요. 알았죠?
안 알려주면 수업 안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 보세요. 이게 이제 범위야. 그럼 대표권을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냐? 자, 보세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합니다.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갖지 못한다. 그럼 보세요. 이때 이사와 회사란 말은 이때 이사가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와 회사가 다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소송이 붙은데 이 사람이 대표권을 주면 안 되잖아. 더 유리하잖아. 그럴 때는 그 회사를 누가 대표하느냐?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대표. 그러면 감사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다. 예외적으로. 왜? 대표이사와 회사가 소송에 붙어 있을 때 갖는다. 그럼 감사위원회도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다. 왜?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이해됐습니까? 네. 정관 또는 이사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대법원을 제한하고 이사의 결의에서 대법원은 어떤 것을 제한한다 했을 때 그러면 보세요. 이런 정관이나 이사의 결의에서 내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제3자가 알까 모를까? 잘 모르지. 우리 앞으로 이제 법학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그렇죠? 손이란 말은 악의는 뭐야? 없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알았죠?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대항할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뭐 애라는 사항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범위 제한, 그다음에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냐? 대표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 와이프 또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대표 행위를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로 약속금을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 회사에 이런 걸 해서 회사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A가 있어요. 그럼 얘는 별개의 독립된 개체들이에요. 갑이든 A든. 대표이사 업무 집행권, 그다음에 대표권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A가 이제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회사 용도로 발행했지만 개인 용도로 발행해서 했을 때는 이게 남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럼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외관상 적법한 행위에 대해야 한다.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이 있고 업무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 없어.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며. 당연히 여기에 영업에 관해서 어음도 발행할 수 있잖아. 모든 상이 영업에 관하니까. 그러면 외관상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발행할 수 있지. 이해됐습니까? 예, 발행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 했어. 근데 이게 보세요. 외관상 적법한 행위라고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발행했는데 이 남용을 해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해야 된다 이 말. 알았죠? 요세 가지 요건이 있을 때 남용이 되는 거야. 대외적 효력을 제3자가 대표권 남용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을 경우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악의 또는 고의 또는 가시를 하죠. 아니면 유효하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유효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아니을 때는 유효하다 이 말이죠. 몰랐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대표권도 범위가 있고 제한이 있고 남용이 있다. 자, 그래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냐? 업무 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회사와 대표이사는 연대서 손해배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표이사입니다. 공동대표이사.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했죠.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각 대표이사가 마치 1인 대표이사처럼 단독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의 결정이나 주총의 결의로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사회나 또는 주총에서 결정해서 대표이사를 뽑으면 됐죠. 거기서 한 명이든 그다음에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이사로서만 회사를 대표했습니다. 만약에 AB가 공동대표이사예요. AB가. 이 C가 상대방이에요. 네, 상대방에게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하려면 A와 B가 이렇게 둘이 공동으로 의사 표시를 해야 돼. 이랬죠? 누구? 상대방 C에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어, 능동대표. 그 다음, C가 상대방이,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합니다. 누구에게? A, A 또는 B에게 합니다. 어, 어, B. 이 공동 대표에서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수동 대표. 즉, A, B가 공동의 의사 표시를, 공동 대표 의사가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공동으로 해야 되고, 상대방이,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할 때는 그냥 하나만 하면 돼. 얘기하든 또 얘기하든. 알았죠? 예.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게 바로 이제 대표에서요. 대표권의 범위에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 즉, 능동대표는 대표적 공동으로만 대표할 수 있다. 요거, 이렇게 A, B가 C에게 의사표시할 때는 공동대표에서가 공동 의사표시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능동대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할 때는 A에게 해도 되고 또는 B에게 하면 되고, 어느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수동대표. 그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해서 의사표시는, 즉, 수동대표는 대표이사인 중 일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으로 둘이 A와 B가 공동을 해야 되는데, 아, A가 바빠서, 야, 내 것 대신 네가 해서 얘기해라. 이렇게 위임이 가능하냐? 절대로 안 됩니다. 포괄적 위임은 안 돼요. 개별적인 어느 하나는 되겠지만, 이 포괄적 위임은 판례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네, 이런 거는 안 된다. 판례가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공동대표이사고, 자, 표현 대표이사가 나와요. 표현이란 말은 우리가 외관의 법리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대표이사가 아니면서 대표이사가 아니다마는 이 아직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이 없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드셨죠? 대표이사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불러주고 사람들 명함도 이렇게 파요. 뭐 회장님, 우리 회장님 막 이렇게 해서 이 외관을 믿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관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로 취급합니다. 그럼 그렇게 쓴 사람을 대표이사처럼 봐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표현 대표이사다. 그럼 이건 뭐냐? 그 표현 지배인하고 똑같아요. 우리 표현 지배인. 상법에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면 대표권이 없는 경우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서 당연히 그 책임을 진다. 이 말은 선의의 제3자 말은 이 사람이 진정한 대표자로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 외관의 법리예요. 외관의 법리.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관이 존재해야 돼. 화장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돼. 판례는 이사 자격이 없는 자라도 표현 대표자 이사의 자격이 없더라도 이 사람이 일정한 경우는 표현 대표이사는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표현 대표이사는 될 수 있다. 예. 이 외관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자기 뭐 전무회사 강의 이런 명칭 쓰고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회사의 기초사유란 말은 외관을 부여했기 때문에 쓰고 다녀도 회사가 오케이 했다 이 말입니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부여했거나 사용을 허용했을 때 그래서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을 부여했고 제3자는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는데 선이고 모르고 무중가셔야 돼.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관의 존재, 외관 부여, 외관의 신뢰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걸 믿은 그 신뢰한 제3자를 어떻게 해요?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보호한다. 제3자를 보호한. 그래서 회사는 대표이사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제3자에게 3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3자에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표현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가 표현 대표이사의 법률의 효과를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표현 대표이사는 이제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또 없네요. 그럼 얘는 어떠한 권한이 있냐? 재판상 영업에 관한 재판상 권한은 없고 재판의 권한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재판에 뭐 영업에 관해서 권한이 있지만 재판상 뭐 회사를 대표해서 원고 피고를 하거나 서류 제기하나 이런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요거 하나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각 필요에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권한은 재판상 권한은 없고 재판의 권한만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대표이사. 그래서 이제 공동 대표이사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 대표이사 아니 대표이사를 공부했고 여러 명이 있는 공동 대표이사에 대한 의사의 대표권의 범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능동 대표. 그다음에 표현 대표이사에 대했을 때 요건 효과 이 사람이 이 표현 대표이사의 권한 어떻게 되는지 이걸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봤던 거 여기까지 좀 해보고 우리 이제 조문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조문 이해됐죠?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한다 보시면 돼요. 자, 이사의 선임과 회사와의 관계, 사회이사가 있는데 이사는 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사 감사는 주총회에서 무슨 결의로 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제 알고 계시면 되죠. 보통 결의로 합니다. 그럼 회사와 이사는 그 어떤 관계 위 우리 맡겼다 이 말입니다. 위 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사무를 그 송사를 맡기듯 이렇게 맡겼다 이 말이죠. 사회이사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을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둔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사회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동사하지 않고 늘 있는 사람의 상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직을 잃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 투표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 2인 이상 선임시. 우리가 공부했죠. 목적으로 총회 소집 있을 때 의회권 없는 주주제 몇 프로? 발행 주식 총수의 3% 이상. 소수주주가 가진 주식을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중 투표를 할 것을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건 실적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까지 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보시면 어, 집중 투표 아까 했죠? 네, 보시죠. 여기 서면 또는 이렇게 하나 더 적으면 되죠? 네, 또는 전자문서 뭐 메일 보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는 전자문서를 하고 청구했을 때 이사는 각 주마다 선임할 수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청구했으면 이사의 선임 결정에 관해서 각 주주는 일주마다 선임한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를 의결권을 갖는다. 자, 일주마다 선임한 이사의 동일한 수를 가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2명 뽑으면 곱하기 1을 해주고 3명 뽑으면 곱하기 3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 1인 또는 수인에게 직접해서 투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의 방법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제 최다 투표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선임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 취지를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에 서면 비치하고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집중 투표예요. 네. 자, 우리 아까 봤던 이제 이사의 의무에서 충실 의무, 법령과 정관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행해야 된다. 충실 의무, 그다음에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된다? 발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3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규모 회사일 때는 이런 경우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했죠.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전에 다시 뽑아야 되겠죠. 어디서 뽑을까요? 주주총회에서 뽑죠. 이양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에 뭐 이렇게 해서 연장할 수도 있겠죠. 이건 단서 규정을 여러분이 보시고 해임 보세요. 이 사람 언제든지 434종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는데 이
요 정도는 기억하세요. 사선사는 특별결이다. 특별결의로, 특별결의로 이렇게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기 전에 해임한 때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뭐 부정 충대한 사실이 있을 때는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의 해임 청구권,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 아까 우리 했죠? 소수 주주권은 할 수 있다. 다 기억나시죠? 아까 했던 거. 이제 소수 주주권. 뭐 결혼이 생기실 때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격주, 정관으로 이사 가치 주식수를 정한 경우 정관으로 정해야 돼요. 이걸 우리 자격주라죠. 이럴 때는 그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주주이면서 주주이면서 이사인 경우 그때를 말하고 있다. 자,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다는 주청의 계류로 합니다. 그 업무 집행에 관해서 받은 돈을 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표이사. 회사는 이사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된다. 네. 그러나 정관으로 추천해서 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수인일 때는 공동대표이사 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도 받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추경하고. 이사는 가기사가 합니다. 이사는 가기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일행의 단서에 의해서 이사의 결의로 순구할 때는 뭐 이유가 있겠죠? 이사의 결의는 과반수로 하고 높게 정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합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청관과 달리 경우를 제하고 이사의 전부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에 의해서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줌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제 감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배웠지만 패스하고 자 그다음 의사록은 작성해야 된다. 그것들 다 하고 반대 이유를 줘야 된다. 왜 반대 이유를 줬냐면 책임 소재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 연락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사의 권한, 우리 이제 이사회는 중요 처분 양도, 이게 지배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독한다. 감독, 감독권이 집행을 감독한다. 이사는 대표이사를 돼서 보고를 갈 수 있고 이사에 보고해야 된다. 자 보세요. 업무 집행은 이사의 의사 결정권이 있고 감독권도 있다 이 말이죠. 두 개 다 있다. 이사회위원회, 뭐 인사위원회 다 있다 했죠? 그래서 그런 위원회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그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만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위임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런 것들 위임하면. 그럼 이사회에서,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선임해임할 수 있냐? 있다, 이 말입니다. 위임해야 돼, 이사회에서. 네. 반드시 2인 이상의 의사로 구성돼야 되고요. 위원회니까. 자, 위원회 결의된 사항은 각 이사에게 통지 알려줘야죠. 네. 이사회는 위원회 결의한 사에 대해서 다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네. 이사와 회사의 소외돼서 이때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대표한다 했죠. 네. 이렇게 이제 표현대표사, 부장, 전무, 기타 회사를 대표 보내는 것을 믿을 때는 이 회사의 선의적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거 했죠. 네. 상관기치, 경업금지. 아까 뵀던 거 이제 의무에 대해서 이사의 승인 없으면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 다른 회사 겸직을 못한다. 이거 위반했을 때 뺏을 수 있죠. 이거 자기 계산일 때는 회사 제3자에 대한 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개입권. 이걸 뭐라 한다? 개입권. 그리고 1년이 소하면 소멸됩니다. 있은 날로부터. 그다음에
자산계. 이사의 승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현재 또는 장래에 대해서 일감 물어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사의 승인. 이런 것들, 사업기에. 그리고 자기 거래죠. 그 주요 주주. 이사 또는 주요 주주. 음, 주요 주주. 음, 이해관계인. 예. 얘도 다 3분의 2 이상 수도 있다. 회사된 책임, 고의 또는 가실로 연대해서 책임이 있다. 찬성하는 사람도 했죠? 예, 그 다음에 추정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399도도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100%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제3자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다. 이거 중과실 기하겠습니다. 업무 집행 지시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 집행자가 돈됐죠? 이런 사람들, 사실상 업무 집행자. 다음에는 집행 임원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예.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 체크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던 내용들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 임원하고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거, 집행 임원하고 중요한 이제 주주의 감독권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있고 또 얼마 안 되니까 이거랑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 대표이사, 공동 대표이사, 일반 대표이사 이제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에 대해서 이사의 결의 내용, 그다음에 권한, 이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성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의 책임, 이사의 의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요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사의 보수와 이제 권한, 그 다음에 집중 투표, 그 다음에 수업, 그 다음에 권한, 자격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못했던 부분 있죠. 오늘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집행임원, 집행임원 기억하세요. 집행임원과 업무 집행에 대한 주재 감독권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준법 지원인 이런 내용. 그다음에 신주에 대한 이제 조금만 이제 좀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제 했던 내용들 이제 이사회,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또 이제 앞으로 배울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준법 지원인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는데 그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오늘까지 배운 내용 이제 조문까지 봤습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복습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수업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